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람이 아니었던 한 보험사 CF 속 인물 로지 아시죠? 가상인간 로지가 올해에만 15억 원을 벌었대요.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수익입니다. 최근에 이 로지를 만든 회사가 네이버에 인수되면서 로지가 네이버에 입사했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를 빛낼 화제의 키워드는 단연 메타버스죠.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유용하게 증강된 현실세계, 상상이 실현된 가상세계,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모든 디지털 공간들의 조합, 그리고 현실세계로부터 접속한 다중 사용자 중심의 무한한 세계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5G, AR, VR, AI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내고 있죠. 즉 현실세계와 초월적 가상현실의 격차는 더욱 좁아지고 있고 그 경계 역시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세계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PwC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975억 달러에 그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1.54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77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 디바이스, 디지털 휴면 등이 융복합해 나오는 모습만 봐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급격한 확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못했던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온갖 비즈니스 모델이 무한정 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메타버스에서는 국가와 인종, 성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경험 못했던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가상 체험해보며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도 있을 겁니다. 가상 세계에서 나를 대신하는 디지털 아바타가 진짜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아바타의 모습으로 나와 같은 공간에 없는 동료와도 가상 현실에서 함께 모여 대화하거나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혼합 현실 플랫폼 메쉬를 선보였습니다. 메타버스 진짜 세계와 다를 바 없어질 겁니다. 경제활동조차 가능해질 거니까요. 메타버스 내 아바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 불가 토큰, NFT를 통해 가상 부동산 거래나 상품 거래 등 여러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할 그림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나오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 둘째, 메타버스 내 콘텐츠 모니터링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디지털 아바타의 경제활동은 가상세계 내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실세계와 연동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데이터 위변조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금융거래를 해도 어차피 현실에서와 같이 신원을 증명한 후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해야 하겠죠? 메타버스 세계 역시 현실 세계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용자의 소비 습관, 위치 정보, 생체 정보 등 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공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게다가 가상현실 속의 나는 현실의 나보다 훨씬 더 사적인 데이터를 남기기 쉽습니다. 가령 아바타는 텍스트 외에도 아바타의 얼굴 표정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현실 세계라면 누가 날 촬영하지 않는 이상 나의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이 데이터화되진 않겠지만 디지털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아바타의 표정은 좀 다르겠죠. 물론 이런 사적 데이터가 내 편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사용된다면 편리할 수 있겠지만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보보안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메타버스 구현 기술업체나 콘텐츠 개발업체가 법적 리스크 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제품의 품질 보장이 아니라 고객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라는 이례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용될 각종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실제로 미성년자가 과도한 폭력물과 음란물에 노출된 사례도 있어요. 지난 11월 25일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는 콘텐츠 제작사인 로버트 사이먼이 로블록스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면서 미국 법원에 16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제작자는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성적 학대는 물론 히틀러 사진 게시하는 등 일탈 행위 때문에 여러 차례 플랫폼에서 퇴출된 이력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와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메타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이 높은 투자자라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메타버스 보안 수혜주를 발굴할 필요가 있겠죠.
2030년까지 약 1770조 원 규모로 성장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자 아톤, 파수, 지니언스 등 몇몇 국내 보안 관련주들이 각각 77.7%, 49.9%, 45.4%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최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성장률 대비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은 성과를 보인 건데요. 특히 NFT 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이나 인증 솔루션을 확보해 메타버스 보안 니즈에 부합할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 보안 관련주 베스트 3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지니언스, 파수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삼성 SDS 블록체인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 기업입니다. 2017년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삼성 SDS와 공동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외부 해킹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NAC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29일에는 확장현실 기반 교육 훈련 체계 개발 기업 요요 인터랙티브와 메타버스 플랫폼 보안 인증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측면 보시면 드림 시큐리티는 지난해 한국 렌탈과 M&A에 성공하면서 실적이 급성장한 모습입니다. 올해 1,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82억 원과 80억 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네요. 단 한국 렌탈 M&A 이후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메타버스 보안 기술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삼성 SDS의 협력사이기도 한 만큼 고객 기반도 탄탄하죠. 앞서 말씀드린 부채 비율 감소를 통한 재무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주가는 향후 본격적으로 상승 기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일명 NAC 기반 통합 보안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니언스의 NAC 점유율은 국내 시장 기준 72%에 달하는데요. 메타버스 기대와 맞물려 보안 이슈가 뜨면서 지니언스가 지닌 네트워크 보안 기술 경쟁력에 대한 주식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이유죠. 지니언스는 이달 초 보안 솔루션 업체 엑사비스와 XDR 사업에 관한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XDR은 네트워크의 클라우드까지 IT 통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확장형 보안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더 광범위한 보안을 제공해 향후 더 확장될 디지털 보안 시장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니언스의 작년 기준 실적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68억 원과 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66%네요. 올해 1,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5억 원, 1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안업계 특성상 4분기가 호황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은 작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수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 일명 DRM 솔루션을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이 DRM은 메타버스 그리고 함께 뜨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시장 성장과 동시에 뜰 거란 기대를 받고 있죠.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했기 때문에 익히 아시듯이 영구 보존은 물론 위변조가 불가하지만 NFT화한 원본 디지털 파일의 경우엔 복제와 해킹이 가능하잖아요. 게다가 파수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 보호하는 비식별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 불리는 개인 데이터들을 수집할 때 이 비식별화 솔루션은 꼭 필요한 요소겠죠. 이렇듯 개인 데이터 보호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 올해 하반기 메타버스 보안 수혜주로 지목돼 요새 약 50%의 주가 상승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의 기대와 달리 파수의 2019년, 2020년 실적은 다소 부진한 편이었는데요. 2019년, 2020년 영업 손실이 각각 36억 원,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 전망치로는 각각 468억 원, 6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고 영업이익률이 13.89%가 도출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즉, 곧 나올 4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시장의 기대만큼 실적이 부합할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메타버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비해서 메타버스에서 발생될 각종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한 기업, 서비스의 대응력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보안업계가 앞으로 주목받을 이유는 충분하죠. 내년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보안 섹터에도 늘 관심을 두고 관련주 실적과 주가 흐름에 주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